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차디저 때문에 동북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상공이 포함되어 중국과 대립하고 있죠. 우리는 이어도 상공이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들었는데요. 문제는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저는 처음부터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도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 설명대로 분명 암초입니다. 그런데 영토라고 부를 수 없는 암초라 하더라도 배타적 경제수역 EGG 때문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상공을 마음대로 가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11월 28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문제와 함께 이란 핵 문제 해결로 한층 주목받고 있는 북핵 문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승일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국회가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12월 16일 저지한다는 국회 일정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특검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쟁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국회 예결위원장 이군년 의원을 연결합니다. 오늘 안철수 신당이 신당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야권 분열이 단초가 될지 새 정치의 지평을 열게 될지 보는 이마다 시각이 다릅니다. 2부에서 민주당 중진 이낙연 의원을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어제 수능시험 성적표가 교부됐습니다. 올해 대입 수준별 수능 도입으로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대입 전략에 대해 입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사침 출발합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 악기와 목관 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역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언론이 많습니다. 네, 그 문제가 크죠. 예. 그 다음에 사병 묘역에 묻어달라. 고 최명신 장군 오늘 육군장 치른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기업 옥죄는 풀뿌리 규제, 도로 보수비까지 떠넘겼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전력 문제가 다시 또 부각이 되는데 이 고리 1호기가 또 고장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죠. 2007년 6월 설계 수명 30년 만료가 됐지만 2008년 1월 다시 운영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가동 수명이 10년 더 연장이 된 상황인데요. 올 들어서도 176일 동안 계획 예방 정비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5일 발전을 재개했는데 오늘 새벽 1시 18분께 발전 정지가 된 거고요. 터빈 개통 고장으로 보인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이게 한수원 측의 설명입니다. 예. 이 고리 1호기 정지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내 원전 23기 가운데 6기가 멈춰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 오래된 자동차처럼 이 예고되지 않은 고장이 문제가 될 것인데, 예,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기온이 계속 이제 내려갈 것인데 네. 전력 수급에 다시 비상이 걸리겠죠?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겨울 이 최대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8,100만 킬로와트 육박할 거다 이런 예측인데 이게 올여름 전력 수요 최대치 이 8만 킬로와트보다도 더 높은 수치거든요. 거의 100만 킬로와트가 더 높은 수준인데 최대 고비는 물론 내년 1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요즘에 또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게 갑자기 많이
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력 총 공급 용량이 어느 정도냐? 7,730만 킬로와트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신고리 1, 2호기를 비롯해서 신월성 1호기 이런 것들이 모두 재가동에 들어가야만 한 8,300만 킬로와트까지 전력 확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이 고리 1호기가 지금 멈춰 섰어요. 예, 결국 예비 전력 확보는 아주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다시 절전밖에 이 해결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수력원 자력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가 또 드러나는군요. 네. 이 부품 납품업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무려 한 30여 명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이 언제나 더 이상 들리지 않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업체를 한수원을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을 했다 그럽니다. 네. 신울진, 원전 1, 2호기 등의 이제 제어 밸브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 이 중간 간부 20여 명, 가족 이렇게 해서 30여 명이 이 회사의 주식을 17%가량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상당수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식을 넘겨받은 사실 이미 검찰이 좀 확인을 했고요. 이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식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업체의 부품 품질 보증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또 비리 의혹이 더 불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또 다루는데 이 국민은행, 이 KB 국민은행 문제도 계속 확대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도쿄 지점의 횡령 금액도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그것도 늘어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사실은 좀 예상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 의혹이 너무 이제 커지니까 어저께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 22,000여 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 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예. 고객 피해가 있다면 철저하게 배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가 진행되는 그 중에도 5억 원 정도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민병덕 전 행장. 이 전 행장의 경우에도 조사 결과 자신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겸허히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면서 이 성과급 반납 의사도 밝혔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겸허히 책임을 지지 않아도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어윤대 회장. 예, 참 MB 정권에 한때 실세라는 소문도 났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분의 의혹도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최근 불거진 비리 사건이 전 경영진 시절에 이제 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것이 불거졌느냐? 궁극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던 어윤대 전 KB그룹 회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수십억 원대 정도 성과급을 받을 예정이었었는데 어 전 회장 이 성과급 지급이 지금 무산될 가능성도 좀 커진 상황이고요. 신재윤 금융위원장도 이 어윤대 전 회장 등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거다 이렇게 또 최근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 정권 교체될 때마다 이 KB 금융 같은 경우에 이 자꾸 회장이 교체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라인이 또 교체가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비리가 좀 더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 없잖아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은 끝이 안 보입니다. 종교계 일부가 대선 불복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문제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인데요. 국회는 이제야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년보다 2달 정도 늦은 겁니다. 어차피 나흘 뒤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킬 수도 없겠지만 일용 다음 달 6일까지는
16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사실상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특검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초유로 준 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6일에야 이 결산안이 처리되는 것 같은데 아직 본회의 의결은 안 됐죠? 네. 예. 근데 8월 말에 끝내야 할 일인데요. 네. 어제부터 새 예산안을 또 심사하게 됐는데 일정상 졸속 우려가 없는 겁니까? 좀 늦기는 했지만 예.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늦지만 충실히 한다. 이게 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실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무리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헌법에 12월 2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12월 2일까지는 예산 처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12월 16일까지 예.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도록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지금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말이 사실 11월 30일이 토요일인데 하루 종일 전체 예결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원안이 진행토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12월 16일까지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원래 예결위 상정일자가 11월 중순 정도이던데요. 예, 제가 예년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도대체 예결위에는 언제 그러면 넘어오게 되는 겁니까? 예산안이 언제 넘어오냐고요? 예, 예결위로요. 예결위로 예산안 자체는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예산안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예산안의 시작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것이고, 29일 금요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거든요. 예. 이제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예결위에서 29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를 종합 질의 이제 전체 질의를 며칠 하고 또 경제부처 며칠 하고 비경제부처 며칠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예. 그다음에 한 일주일은 이제 감액 심사 한 일주일 하고 또 증액 심사를 한 일주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주 정도면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해왔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예정된 날짜대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예결위 일정이 예년보다 12일밖에 늦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결산을 법에 보면은 이제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끝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이제 날짜는 박혀 있지 않지만은 보통 8월 말까지 이제 결산을 끝내는 걸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결산을 지금 11월에 와서 이제 끝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몇 달 늦어졌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심사가 거의 매년 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29일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하면 정쟁으로만 그 정치적인 현안들을 예산과 결부시키지만 않는다면은 한 3주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개수 소위가 만들어지고 조정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여야 상황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전국을 돌파할 접점을 이제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야당에서 잘 아시다시피 자꾸 이제 특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종교계까지 이제 또 관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시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 야당에서 하여튼 적극 협조를 해줘서 정치적인 현안과 예산을 결부시키지 말아 주십사. 왜냐하면 민생 경제 또 지금 경제가 어려서 삶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팍팍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좀 차질 없이 해서 금년 12월 안에 16일까지 끝내줘야 도에서 또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도 예산 편성하고 그게 한 달을 걸릴 거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연말까지 이제 기초자치단체 전국에 244개나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 내년도 예산이 이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당에 하여튼 적극적인 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든 지금 민주당은
그 소득 없이 회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특검이 사실상 지금 이 예산안과 연계되다시피 되어 있는 건데 물론 민주당은 뭐 연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 여야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뭐 다른 보관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야 지도부가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예산만은 하여튼 내년 민생을 생각해서 통과시키자 하고 원만하게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밖에 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이 참 준 예산이 편성되는 사태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물론 우리 준 예산은 미국 셧다운처럼 뭐 공무원들에게 무급휴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꼭 필요한 의무 지출액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그런 예. 의무 지출 국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게 이제 의무 지출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해마다 그 예산안 연내 처리를 앞두고 늘 걱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예산안 처리가 안 돼 준예산으로 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간 경우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여야 그 예결위원들하고 또 지도부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가지고 심사 일정 그 현재 여야 합의해서 짜는 일정이 쭉 있거든요. 29일부터. 예. 그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예결위원장으로서 제가 최선을 그 연내 처리를 목표로 다 하겠습니다. 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헌법을 보면 그 예산안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제출을 하고 국회는 30일 전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12월 2일이 시한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이후에 이 헌법 규정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관례가 생긴 겁니까? 글쎄, 그것은 정치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인데, 예. 그것을 사실 지켜야죠. 지키면 좋지만은, 이제 뭐 정치인이라는 게 워낙 시시각각으로 그 급변하기 때문에 생물과 같아서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이제 서로 논쟁을 벌리고 하다 보니까 뭐 해마다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18대 때 제가 이제 원내 수석을 할 때 우리 김무성 의원이 대표를 할 때 예. 12월 8일에 통과시켰죠. 12월 8일에. 예, 그렇죠. 예. 헌법 기한인 12월 2일에는 못 통과시켰지만 그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켰죠. 18대 저희 하반기에. 예, 어떻든 뭐 국회의원이 법률도 잘 위반하지만 이번 경우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이 헌법 사항을 위반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국회의원 자격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이건 예산안 문제 예산안 예. 헌법을 위반한 문제 말입니까? 예. 그런데 물론 헌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죠.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예. 그 정치가 현실적으로 이제 쟁점이 현안이 그 예측하지 않은 현안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입니다. 생기다 보면 여야가 이제 뭐 그걸 조율하고 또 의논해가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 잘 12월 우리 예정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16일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또 재미있어요. 이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특검을 연계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자꾸 정쟁으로 끌어들여온다는 겁니다. 준 예산이 편성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급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누가 우리가 그렇게 준 예산을 한다고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네네. 예. 없고요. 우리가 그 겁박한 적도 없고요. 그게 아마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원만하게 그 얘기를 긁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부탁을 드리고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예, 결국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4인 협의체 이걸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전국의 물꼬가 트이느냐 트이지 않느냐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새누리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도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당론인 것처럼 보이는데 4인 협의체도 수용 불가하다, 이런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예결위원장이라 예. 그 여야 원내 대표단에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계속해서 뭐 협의를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예, 이 예결위원장이시니까 또 이 드리기 곤란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357조 7천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은 3.9% 성장을 전제로 했는데요. 이 많은 이들이 지금 기재부 예상치가 너무 낙관적이다. 이거 뭐 민간 경제연구소도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산안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 편성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전망치를 계산해 놓는 기관이 여러 곳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여러 기관이 있는데 대략 뭐 한 3.78%에서 한 4% 정도까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상당히 그래도 3.9%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9%로 이렇게 희망치를 잡고 그 3.9% 달성을 위해서 정부든 국회든 모두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걸 낮게 잡아가지고 그 목표치를 낮게 잡은 다음에 이거 달성했다. 그런 거는 오히려 더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네. 예, 지금까지 또 하나 이 개수 소위에 쪽지가 들락날락 하는 것, 이것이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문제가 됐는데, 네. 심지어 뭐 작년 경우에는 몇천 개가 들락거렸다, 이래서 쪽지 예산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다 지역 민원인데요. 예.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SOC, 지역 SOC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쪽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규제가 돼야죠. 예. 그러나 이제 쪽지 예산 자체를 우리가 아주 잘못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네이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들로서는 정부 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지역구 예산 대부분 SOC 예산이에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구원이 노력하는 건 그 자체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회의원이 국가 일도 해야 되고 지역 발전 이 두 가지거든요. 예. 노력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이제 상임위나 또는 예결위에서 예산안에 이제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그런 부분 예산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서 하여튼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회 일부에서는 앞으로 이 예산안 편성권을 행사를 할 때 국회도 좀 참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결국 이런 쪽지 예산 횡행하는 걸 보면 이걸 국회에다가 예산안 편성권 주다가는 제대로 예산안이 편성이 되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없고요. 이제 예. 선진국 같은 데서는 상당히 그런 이제 예산 편성까지 국회에서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예. 현재 뭐 아시다시피 편성은 기재부에서 하고 심의와 의결은 이제 넘어오면 국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결위를 이제 그렇게 국회가 편성권을 가지면은 국회가 지금 이렇게 쪽지 예산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시는데 쪽지 예산은 아주 일부입니다. 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7조 7천억 중에서 극히 일부의 예산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회 자체에 또 예결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위원들이 있고 예. 또 국회의 예산 정책처가 벌써 한 10년 된 예산 정책처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국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앞으로 상임위와 역할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한번 좀 논의하고 이제는 검토하는 것도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얘기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2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예, 출발사 아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김진균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일부 구간 정체만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난지나들목부터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서행입니다. 강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사이로 주춤하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다시 반포대교 부근 지나는데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그나마 서부간선도로의 경우는 도심 쪽으로 오늘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로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이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넓고 빠른 LTA는 SK텔레콤. 여야 정쟁의 골이 깊어지면서 민주당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역풍이 불지 모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 지지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범야권 연석회의를 통해 특검을 고리로 야권 연도로 나가려 하는데 안철수 의원 측이 사실상 신당 창당 수순을 밟게 되어서 그나마도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어쩌면 예상치 않았던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 가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오늘의 전국인데요. 오늘은 민주당 내 친노 계열로 알려져 있죠.
이낙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먼저 여야 쟁점부터 제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그 특검 문제로 민주당이 4인 협의체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이 네.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안 법안 처리부터 꼬일 가능성이 있는데 전국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새누리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구만요. 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여러 가지 수사 축소 또는 은폐 기도 이런 것을 빨리 털고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계속 뭉개고 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비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연말마다 예산안과 그런 문제들을 연계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고민에 늘 처하게 되는데 예. 연계 전략을 많이 써봤지만 그렇게 해서 특별히 얻은 것이 있는 것으로는 기억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연계를 안 하면 또 야당답지 않다는 그런 가까운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고민스러운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연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언론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에 끌려다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뭐 친노 비노 간의 물리적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친노 세력의 의견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라기보다는 당 바깥의 강경한 의견에 더욱더 신경 쓰는 것은 아닐까요? 예. 제가 아는 한 당내 그렇게 뚜렷한 견해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언론들이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표출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사회적으로 저를 친노로 분류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류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닙니다. 당 바깥의 이번에 야권 연대도 지금 시동이 걸려 있지만요. 예. 당 바깥의 강경한 주문 그것이 더 지도부로서는 더 큰 부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가톨릭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른바 네네. 이제 제야에서 나온 대선 불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교 세력의 움직임이니까요. 정치 집단과는 아무래도 다를 수 있겠죠. 저희들로서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구나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국가기관의 개선 개입이라고 하는 문제가 출발인데요. 그건 이명박 정부의 일이죠. 예. 그걸 빨리 처리했더라면 이명박 정부 일로 끝냈을 텐데 그걸 축소하려 하거나 두둔하려 하거나 뭔가 은폐하려 하거나 하는 식으로 비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일로 비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 좀 심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대하다 보니까 당신 일이 돼버린 이런 결과입니다. 가톨릭 정의구현 사제단 그리고 전주교구의 그러한 태도도 바로 박근혜 정부의 그런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연장선에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낙연 의원이라면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이제 언론에 알려져 있고 또 언론계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의견을 꼭 듣고 싶었는데 이 박창신 신부가 NLL 문제 있는 땅에서 이 한미 군사 훈련하면 쏴버려야 된다. 그게 연평도 포격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층에서 이 문제를 걸고 나오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특히 초선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경북몰이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 신부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법 적용까지 들이대고 수사하는 착수다 하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법 적용은 훨씬 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미 법률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정부 기관이 더욱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박 신부님의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곧바로 법 적용이다. 라는 태도가 굉장히 성급하고 섣불리 보인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분열 세력은 용납하지 않겠다. 예. 한 말씀 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달라진다는 것이 옳은 태도 같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한 말씀 했다고 합법이 갑자기 불법이 된다거나 불법이 갑자기 합법이 된다거나 그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죠. 예. 네. 이 박 대통령의 그 강경 발언, 이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발언,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대통령 말씀은 대통령의 의지구나 또는 방향이구나 하는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곧바로 무슨 수사의 지침이구나 고 판단한다면 큰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한 말씀 했다고 해서 합법이 불법이 되거나 불법이 합법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오늘 민주당 천주교 모임 한 30분이 국회에서 시국미사 일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우리 이웃님도 참석하시죠? 아닙니다. 그 멤버는 아닙니다. 아, 멤버가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의원은 거기 참석한다고 어젯밤에 보도가 나오던데. 네. 예. 국회에서 또 시국미사 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대통령 퇴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정치 세력화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밝히는데요. 이 사실상 신당 창당 수순을 밟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신당을 야권 분열로 보는 분들이 또 많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당장은 분열의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그것이 분열로 계속 가버릴지 아닐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분열의 양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꽤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 신당 지난번에 발표한 실행위원 몇 명을 본 뒤에 별것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어제 이기한 의원이 탈당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본격적인 야권 분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신당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발표된 실행위원 몇 면을 보면 감동적으로 보이지 않고요. 또 더구나 사회적인 명망을 가지신 원로 몇 분이 차례차례 안철수 의원 곁을 떠났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파급력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꽤 깊고요. 또 안철수 씨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점에서는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기한 전 의원 그리고 김효석 의원 이렇게 다 떠나기 시작을 하면 특히 김효석 의원 같으신 분은 전에 원내대표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야당의 상당한 중진인데 이런 분들이 계속 떠나고 하면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느냐. 특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의 본구진 호남에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걱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정한 한계는 있을 거로 봅니다만 그러나 편안한 기분은 아닙니다. 현재로서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질 않고요. 또 여의도에서 흔히 우리가 포착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민주당도 조금 더 긴장해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야권 연석회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범야권 연석회의에 들어가는 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이 안철수 의원 제야 세력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야권 연대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 논의하려고 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굴러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문제들이
추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죠.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서의 협력이라든가 하는 문제도 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른바 야권 분열 또는 새로운 세력의 태동이 막아질 것인가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지방선거가 문제인데요. 뭐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기능을 하려 한다면 후보 단일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특히 이제 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호남에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이 어떻게 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가 하면 이 의원님 또 지금 지자체 광역단체장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네. 호남에서는 연대가 논의 바깥일 겁니다. 예. 호남에서는 경쟁하는 구도로 가고 예.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상징적인 몇 곳에서는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정도의 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 그렇군요. 이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6.4 지방선거, 이 내년인데, 이 전남 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우리 이 의원님께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출마는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심은 굳혔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내면 거기서 야권 후보들끼리 경선을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보관이시군요. 그렇게까지 돼 있진 않죠. 안철수 신당과는 끝까지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 후보는 경선을 하겠죠. 예. 지금 이 의원님 지역구가 전남의 영광, 한평, 장성, 담양. 예, 지역이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답니다. 이 민심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광주, 전남을 합쳤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맞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광주와 전남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전남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민주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이 연대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미 오래됐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께서 민주당과 별도의 개별 행동을 하실 것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손 고문이 살아오신 궤적을 봐도 그렇고 그분의 행동 방식이 그런 식은 아닙니다. 굉장히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하고요. 대의를 중요시하는 분인데 게다가 손 고문께서 최근 8개월 동안 독일에서 계시고 오면서 제3세력의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그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짧은 돌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전남지사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MB 정부 4대강연 그 최대 추진 사업이었는데 이 영산강의 경우는 이 지역 주민들이 환영했던 사업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강해 공사처럼 부실의 문제, 그다음에 다시 강바닥에 여러 가지가 퇴적해서 생기는 문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자전거길 하나는 괜찮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배가.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엔 뉴스를 들으시고 저는 8시 10분에 돌아옵니다.